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좀 대응하기 계속 어려운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년의 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SK증권 안영재 이코노미스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미크론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어떻게 보면 매파로 돌변을 하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미리 매를 맞아서 그런지 지금 조금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 안영진 이코노미스트께서는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지금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가장 좀 근본적으로 그냥 기본 전제로 삼아야 될 게 이 오미크론에 대한 보건학적 검증에 있다고 봅니다. 이 변이라는 게 사실은 뭐 얼마 전까지 델타 변이도 있었고 그 이전에 뭐 남아공에서 뭐 델타 변이 이전에 뭐 감마 변이, 뭐 베타 변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왜 그때는 큰 동요가 없었던 반면에 지금은 이렇게 뭔가 마치 코로나가 다시 재림하는 것과 같은 이런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을까?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시장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을 맞은 격이 아닌가. 너무 많이 오른 상태, 그리고 유가라든지 에너지 가격을 비롯해서 어떤 공급 사이드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물류 대란 이런 것들이 되게 종합적으로 꽉 막혀 있는 상태인데 마침 그 어떤 변이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걸 좀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 입장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어제 뭐 FDA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검증, 그러니까 중증 이상의 어떤 환자로 전이될 수 있는 확률, 그리고 치사율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상당 부분 좀 낮출 수만 있다면 시장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 하루하루 그 멘트에 의해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바로 거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시다시피 화면에서 개인들은 열심히 지금 팔고 있고 기관과 외인들은 사고 있거든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틀간의 공포를 보고 개인들은 불안을 느끼기 그렇죠. 시작을 한 거죠. 하지만 자본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카지노 하우스 같은 이런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지금 사들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2주 뒤에 나오는 보건적인 결과를 지켜보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산타랠리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게 이게 뭐 시장에 충격을 줬던 게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 마감 후, 그래서 뭐 글로벌 시장에서 큰 충격을 겪었는데 관심들은 이제 주말 동안에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효과냐, 어떤 파급력이 지닌 거냐에 대한 어떤 논쟁 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확정되고 공식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는 그게 뭐 치명적인 어떤 치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라는 이야기들이 되고 있어서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학적인 검증이 전제가 돼야 되지만 어떤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시나리오를 내가 베이스 시나리오로 삼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신 어떤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정상화가 될 수 있다, 과도한 우려였다라는 생각들을 좀 기본 전제로 삼고 투자 활동에 임하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합니다. 이틀 동안 다우가 1,500포인트 빠질 때 말입니다. 애플 주식은 3.1% 올랐습니다. 그 오른 이유를 보니까 유동성이, 회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유동성이 풍부하다. 그래서 애플 주식은 사놓으니까 돈이 되더라라고 하는 자산적 가치가 다시 평가가 되더라라는 네.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코스피가 이렇게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또는 상승 반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반도체 주식이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한다면 이건 또 하나의 또 불안 요소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전체 주식을 두 개의 주식이 떠받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왜곡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라는 것도 되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딱 그 지적하신 부분이 이렇게 불안할수록 찾게 되는 거는 소위 말하는 우량주, 그렇죠. 정말 망하지 않을 기업들, 소위 말하면 그런 기업들을 찾게 마련이에요. 네. 애플이 딱 그런 주식이고요. 그렇죠. 그런 기업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보면은 뭐 코스피 지수는 역대 최저 수준까지 연중 최저치까지 내려왔다고 오늘 반등했지만 어쨌든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대형주 내지는 우량주 중심으로 편중이 되어 있고 상승이 편중이 되어 있고 그밖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다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건 역시 지금은 불안한 상황이다라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조건부
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한 전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멘트를 통해서 어떤 시장의 컨센서스가 모아지는 과정 이게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동력을 찾고 상승 반전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내년 전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2022년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내년의 방향성을 잘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내년 주식 시장부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도 하우스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수 밴드는 뭐 2,700부터 3,400이라고 제시를 드리는데 예. 사실 이 뭐 지수 밴드라는 게 늘 바뀌기 때문에 수정을 거치기 때문에 의미가 그렇죠. 뭐 지금 입장에서는 그냥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정도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저희가 어떤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보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상고하저죠. 죄송합니다. 상반기에는 상고하저. 좋다. 상반기에 좋고 하반기 때 네.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체리피킹이라는 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2020년, 2021년, 2022년이라고 봤을 때 작년에 시장에 정말 주요했던 전략은 바이 앤 홀드, 그러니까 지수 플레이를 하자는 거죠. 그냥 사서 쭉 가자가 기본 베이스 전략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수는 계속 횡보하는 상황에서 네. 어떤 계속 순환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저희는 내년에도 그렇게 올해와 같은 컨셉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지수는 내년에 어떤 역유동성 환경, 그러니까 연준도 금리를 올리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리게 되는 이런 환경 속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걱정은 계속 누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익은 바로 경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복은 되되 그로스가 둔화되는 형국을 내년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 대한 박스권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 어떤 이익의 어떤 희소성이 튀어나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벤트성, 내년 뭐 대선 국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최근에 메타버스 NFT와 같은 그런 어떤 특정 이벤트와 테마가 결부된 어떤 로테이션 전략이 좀 유효할 것이다. 그래서 뭐 세 가지는 상고하저, 체리피킹 그리고 로테이션 전략을 내년에 좀 핵심 키워드로 제시를 드립니다. 네, 체리피킹, 로테이션 그리고 상고하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그 자막으로 나갔습니다만 내년도에 가장 관심 있는 게 주식시장, 환율시장, 금리시장 이 세 가지거든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방금 말씀 주신 상고하저, 체리피킹 맞습니다. 그리고 로테이션 전략과 어떤 방향으로 각각 따로따로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게 세 개가 동시 네. 다원 삼원 다차 일립 방정식으로 네. 동시에 진행될 경우 그쵸. 어떤 모습인지를 좀 네.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주로 이제 투자를 네. 하시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바텀업 방식도 많이 쓰고요. 이제 어떤 기업이 좋냐, 실적이 좋냐에 대해서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와 같은 매크로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소위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하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첫 번째 단추를 끼워야 되는 건 외환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는 주식 시장이라는 소위 작은 시장을 보고 있을 뿐인데 그거보다 더 큰 시장은 채권 시장이고 더 큰 시장은 외환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달러에 대한 향방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를 보고 주식시장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적으로 주식시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달러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달러 강세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 4년 동안 계속 뭐 컨센서스와 반대 의견을 제시를 드리면서 실제로 제가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뭐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달러 강세 사이클은 이어질 거다. 근데 연말로 갈수록 달러 강세가 재개가 되겠지만 상반기 때는 순환적으로 매크로 장세가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달러 약세를 동반한 매크로 장세. 예. 그렇다면은 이때 달러 약세와 환율의 원달러율의 하락.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이 붙어주면서 지수 플레이가 가능한 구간적으로.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다시 달러가 돌아서면서 네. 어떤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도 좀 비우호적인 환경으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기본적으로 어떤 전년 대비 그로스를 생각을 해보면 하반기의 그로스는 매우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식시장은 늘 방향성보다는 그로스를 보기 때문에 네. 하반기로 갈수록 지수에 대한 어떤 밸류는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좀 상고하저의 패턴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도 상반기 때는 오히려 반대로 하락하는 원화 강세, 네. 하반기 때는 원화 약세, 달러 네. 강세를 네. 보는 관점으로 접근을 드리고 있고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도 어떻게 보면 인상 사이클이기 때문에 시장 금리도 올라갈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오히려 뭐 최근 뭐 연간 전망 자료에서도 가장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에 원화 장기채 컨빅션 바입니다. 그만큼 특히 한국 10년물 이상의 장기 금리는 현재 2.4% 5% 구간은 과도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화 장기채의 경우에는 어떤 미래에 땡겨올 수 있는 할인율도 적어질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잠재 성장률이라든지 어떤 회복의 스타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장기 금리는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장기 금리의 하락 그리고 장단기 스프레드의 축소 이게 뭐 채권 시장에서는 불 플래트닝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전략적인 용어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환율과 금리와 주식으로 이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을 좀 종합적으로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내년도 상반기는 상고하저의 그로스, 그러니까 성장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일단 환율 측면에서는 원화가 약간 좀 강세는 아니지만 그렇게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유지가 될 것이고 주식시장도 그래서 조금 나쁘지는 않을 네, 것인데 괜찮다. 하반기로 갈수록 이 경기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니 주식시장과 환율 시장에서는 강세, 주식시장에서는 약세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맞습니다. 예. 사실 뭐 더 좀 시간이 되나요? 네. 네, 네. 말씀 주시죠. 제가 오늘 이제 발표됐던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네. 또 느낀 사상 점이 또 최대 아닙니까? 네. 뭐 금액적으로는 뭐 사상 최대, 증가율로도 뭐 예상을 뛰어넘는 32% 증가를 했는데 이걸 보면서도 제 그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대로 어떤 내년에 그대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느낀 게 네. 지금 어떤 수출 데이터를 보면 사실 금액으로 보면 월간 역대 최고치입니다. 근데 이거를 또 분해를 해보는 게 또 저희 애널리스트들의 그렇죠. 묘미죠. 네. 그래서 절대 금액만 볼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면 거의 제 추정의 그 기여율의 한 7, 80% 이상이 단가 효과입니다. 아. 그러니까 잘 팔리는 게 아니라 비싸게 팔린다는 거죠. 이게 지금의 인플레이션이랑 딱 맞닿아 있고요. 네. 가격이라는 변수 자체는 계속 무한정 오를 수 없습니다. 지금 딱 보시고 계시죠. 유가 반락하고 뭐 BDI 이런 게 결국은 그로스로 따지자면 내년 연말로 갈수록 이게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우리 주식시장은 우리나라 수출 그로스와 너무나 참 신기할 정도로 맞닿아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수출이 단순히 좋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 하반기로 갈수록 그로스가 마이너스 전환될 수 있다라는 생각. 요게 저희의 코스피 요 경로 뷰와도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쭙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여쭤볼 수가 없거든요. 네. 과연 이 두 주식은 어떤 방향성을 잡을까요? 역시 상고하저로 보십니까? 네, 이게 사실 뭐 업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그렇지만, 한데 예. 거시적으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 우리 시장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 그리고 그 대표 두 기업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업종 단에서 뭐 얘기를 또 해본 결과 지금 저희 하우스에서는 내년 4분기 정도의 그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를 예상을 해보고 있거든요. 아. 그렇다면 뭐 빠르면 3분기, 늦으면 4분기, 베이스는 4분기이기도 한데 보통 이 업황과 가격 간에는 시차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주식시장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더라 경험적으로. 네. 그러면 3분기 또는 4분기라면 그게 앞당겨져서 1분기 또는 2분기. 이 역시도 저희가 보고 있는 상고하저에서 대형주 중심의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지수 플레이가 가능한.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업종, 특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가격 메리트에 의해서 지금 조금 반등하는 구간인데 네. 실제로 수급이 붙으면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동반이 되는 시기는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대형주가 주도하는 어떤 지수 이런 그림으로 내년 상반기를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안인진 연구원께서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 당분간 내년 상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싶은 분들은 정리하실 시간이 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한 번 더 들여다보시라라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